어딘가로 미친듯이 달려가고 있는 한 차례. 밟아! 더 밟아! 진정해. 빨리 도착해 살 수 있어.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을 되뇌이며 그들이 도착한 곳은 학교입니다. 심지어 그 종착지는 운동장 한복판이었죠. 뭐야? 시간이 왜 이래? 이러다 나 진짜 죽어. 이어서 어떻게 좀 해봐. 거기 당신 듣고 있는 거 다 알아. 누군가한테 말을 걸더니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전 국민에게 당신 믿으라지 않았어? 그자의 신념을 근데 내가 여기서 이 여자랑 같이 죽으면 그때 뭐라고들 할 것 같냐?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나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거고 절대 분장하지 않아. 그렇게 그러니까 남자의 목숨을 건 도박은 복상 멈춰 이 새끼야! 개같이 멸망해버리죠. 그 모습을 직관한 동료 경찰 주연은 패닉에 빠지고 다른 동료들 그리고 주연의 동생 주민도 학생! 위험해 빨리 나가! 그야말로 모두가 그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는 가운데 딱 한 사람만은 여유롭습니다. 바로 주민의 담임선생님 이민수였죠. 심지어 이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있던 학생들을 찾아가더니 목숨 걸고 찍은 건데 조금 더 주세요. 그 영상을 구매합니다. 감사합니다 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국민사용투표 바로 시작합니다. 며칠 전 대한민국 땅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문자가 전송됩니다. 그 내용은 법이 처단하지 못한 야 죽여봐.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 최악질 범죄자들에 대한 국민사용투표. 그렇게 첫 번째 투표는 압도적 찬성률로 성사되고 그 미스테리의 범인 일명 개탈에 대한 여론은 점점 더 긍정적으로 전환되던 가운데 두 번째 국민사용투표 엄은경에 대한 사용투표가 시작되고 투표 완료 전 형사 무찬이 그녀를 찾아내는 데 성공하지만 엄은경이 자리를 벗어날 시 폭탄이 터지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 되게면 터진다 그랬어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폭탄이 터지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학교 운동장 공터로 달려온 것이었죠. 이어서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개탈의 명분을 공략해보지만 인트로의 대참사가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론은 무고한 부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사용투표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으며 마치 카드 뒤집듯 개탈이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나쁜 사람이네. 180도 급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에 따라 매스컴도 이 영상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범인, 일명 개탈이 무고한 경찰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폭발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개탈을 융단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를 찾겠다는 그의 주장은 기어이 한 모범적인 경찰을 사경에 헤매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투표는 누굴 위한 것이었습니까? 봐봐. 까딱했으면 언니가 저렇게 됐을 수도 있잖아. 아직도 불과 어제까지 그토록 욕하던 경찰은 영웅이 되고 개탈이 옳다고 생각하니? 어제까지 영웅이었던 개탈은 한순간에 범죄자가 된 현 상황. 친구들이 그런다며 개탈은 배트맨 같은 히어로 영웅이라고. 우리를 뺨치는 여론에 현타가 온 주연은 다들 정신 차려. 이것이 또 한순간에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새끼는 범죄자야. 언제든 경찰도 죽이고 동생에게라도 너나 나도 해칠 수 있는 지독한 악질범. 현실을 직시시켜준다. 이어서 김문찬 팀장 사망했단 말이 있네. 김무찬이 생사를 오가고 있던 병원으로 향하는데 진료 예약했는데. 무고한 경찰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주지 그런데 않았다는 점입니다. 무찬은 멀쩡히 살아있었죠. 정의를 찾습니다. 분명 차에서 끝까지 떠나지 않았던 그인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과연 여러분의 투표는 심지어 뉴스 속에서 킹스 스피치를 이어가던 기자 또한 한패였죠. 그래 이게 경찰이지. 대한민국 경찰을 응원합니다. 개탈은 그저 살인범. 김무찬 경정님 병원비 후원하자. 댓글 반응이 이 정도면 원하던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어때요?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은 아휴 거짓말까지 해야 되는 건진데. 이렇게라도 했으니까 여론 돌렸지 안 그랬으면. 무찬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경찰도 마케팅을 해야 살아남는 시절인걸요. 그렇게 알았으니까 밖으로 말 안 나가게 조심해. 상관은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할 경찰이 쇼했단 말 도는 순간 너나 나나 광화문 앞에 목내다 걸어야 돼. 김점지 뺨치는 주문을 걸어버리죠. 같은 시각 의사 가운으로 이친한 주연은 주크루즈 모드를 원한 뒤 냄새가 강하게 진동하는 무찬의 입원실로 향합니다. 오늘부터 특수본 단독 출입허가 받은 거죠? 왜냐하면 그날 죽기 직전에 무찬을 구한 것이 바로 그녀였기 때문이었죠.
같은 시각 두 번째 피해자 엄은경의 부검이 시작되는데 사실 그녀는 직접 사인은 독극물로 인한 심장마비. 독극물로 이미 죽을 운명이었죠. 볼 정도에. 그 말인즉슨 납치됐을 때 벌써 주사를 맞았던 거네. 국민투표의 찬반 등이 그저 거들 뿐 나 처음부터 미친 새끼랬잖아. 무조건 죽이겠단 마인드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주연은요? 그때 나다 이 씹새끼야. 주연이도 제 말하면 나타나죠. 이어서 왜? 멀쩡하네. 왜 뭐? 그의 상태를 체크한 뒤 지금 대국민 사기치신 겁니까? 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사기 아니고 여론몰이. 여론몰이? 아, 그러니까 개탈한테 밀려서 쩌리된 경찰 위신 살리려고 여론 조작을 하셨다. 팩폭을 조지는데 아, 나 진짜 그렇게까지 안 봤는데 진짜 찌질하시네. 야, 개탈은 살인의 명분이 가장 중요한 놈이야. 여론이 돌아서면 무찬 또한 그 사형투표 막을 수 있어. 나름의 소명의식으로 벌인 행동이었습니다. 아, 경찰의 정도를 안 고르면 무슨 명분으로 범죄자 잡습니까? 아, 이런 걸린 그 개방심 누가 책임질 건데? 아, 대한민국 경찰 정말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잡자고. 경찰이 범인 못 잡는 게 더 개망신 아니야? 그래, 해봐. 어디 한번. 한편 그 시각 민수는 흥미로운 동영상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의미심장한 채팅 중이었죠. 그때 그의 어머니 민지영 국회의원이 들어오는데 사형투표도 기껏 분위기 좀 잡히나 싶었는데 그 형사 하나 때문에 망조가 들었어. 아무튼 김무찬 걔는 왜 변하질 않니? 무찬과 악연이 있는 듯 보입니다. 엄마도 그 투표 관심 있었어? 그녀의 니즈는 20대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비율이 16%인 나라에서 범죄자 하나 잡겠다고 온 국민이 적어도 40% 이상의 국민이 단 1시간 만에 투표를 맞죠. 국회의원으로서 아주 확실한 니즈였죠. 이런 신뢰도 높은 메신저는 건국일의 유일한데 그럼 그리고 개탈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내 라인으로 만들 거야. 엄마 알지? 그 자식의 그엄이었습니다. 다음날 주민과 같은 반 하고 지훈만이 유일하게 민수에게 꺼림칙함을 느끼죠. 그런데 그때 야, 주민이 너 추리소설 같은 거 좋아하냐? 이 새끼 뭐야? 너 오늘 나랑 같이 있어. 갑자기 지리는 그린라이트를 표출합니다. 얘가 다 찍었다. 좋겠다 친구야. 야, 어디가? 그날 밤 이걸 어떻게 찾았지? 사실 그를 집으로 데려온 이유는 내 노트북. 컴퓨터 고수인데다가 통찰력 만렙인 지훈을 활용해서 개탈의 정체에 대해 같이 조사해보기 위해서였죠. 이 영상 출처파면 개탈 잡을 수 있다고. 이런 중요한 수사 자료를 어떻게 네가 가지고 있는데? 기자 본능? 사실 언니가 노트북을 고치던 날 새벽 주민의 지리는 도둑 본능이 아닌 기자 본능이 자료를 세벼놓았던 것이었습니다. 너희 언니 이러다 덤탱이 크게 쓰신다. 지훈은 바로 발을 빼려 하지만 아, 그녀가 너 설마. 마법의 주문을 외워버리죠. 쫄? 쫄은 절대 못 참지. 아니 뭘 해보자고. 내가 이 영상 100번도 넘게 돌려봤거든? 그런데 언니도 캐치 못했던 정보를 분명히 사이렌 소리 같은 게 들려. 주민이 찾아냅니다. 봐봐. 창문 너머로 불빛도 지나가고. 이 녀석들 내가 배경음만 따로 키워볼게. 싸빈지였죠. 들어봐. 맞네, 사이렌. 심지어 경찰차는 아니고 그저 소리만으로 그래, 소방차. 차의 종류까지 구별해냅니다. 그걸 구별한다고? 언니가 경찰인데 모르겠냐? 맞지? 인정? 이어서 정확한 모양은 안 보이는데 약한 불빛에 오래 노출된 것 같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추리를 이어가 보는데 아참, 그때 언니보다 이 씹새끼야. 호랭이 뺨치는 주연이 또다시 제만한이 등장하고 우리 언니는 쩔어서 완전 쇼크 먹고 돌아왔어. 언니 늦게 들어온다 그러지 않았어? 아이, 우리가 개탈 잡는 거 도와주려고 그랬지. 야! 아, 내가 명색이 경찰인데 이런 피레미를 내 미쳤냐? 네, 여기 창밖으로 분명히 불빛 비추는 거. 그들이 찾은 정보들을 듣자 사이렌 소리가 먼저 들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니까 소방차 헤드라이트라고 보는 게 맞아. 아니, 한층 진지해진 주연은 이 도로에 붙은 반지하방이 아닌 이상 이렇게까지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방 안에까지는 영향을 못 줄 거야. 둘의 추리에 이 불빛 첨언을 더하고 소방차에 붙은 경광등이 맞을 거야. 그리고 경광등이 이렇게까지 보이려면 그들은 머리를 맞대 2층 집이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여기 2층 집일 거예요. 장소를 유추해내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그리고 사이렌 소리가 적어도 3대 이상이 출동한 건데 그 정도 규모면 경찰도 반드시 같이 출동하거든. 경찰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더해 최근 6개월 사이에 소방 차량과 경찰이 공동 출동했던 화재 사건 현장을 순식간에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보면 되는 거지. 단 3군데로 좁혀버리죠. 그러자 곧이어 서원구 강원. 아주 익숙한 주소가 눈에 들어온다. 왜? 뭔데? 어딘지 알았어? 바로 권석주의 집 주소였죠. 아 잠깐 나갔다 올게. 나도 가. 안 돼! 아 왜 나 아니었으면 못 찾았잖아. 야 주민! 그렇게 삼총사가 출동하는데 무찬이 연락을 받지 않자 권석주의 집에서 개딸 시험 방송이 촬영된 증거를 찾았습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카톡을 남긴 뒤 홀로 잠입을 시도한다. 그지가 자료도 더럽게 많아요. 주연과 더불어 자신의 생존을 하는 유일한 동료 경찰 진수에게 필요한 짐을 건네봤던 무찬은 주연의 카톡을 확인하고 곧바로 주석의 집으로 향하죠. 같은 시각 주연은 방 곳곳을 수색하던 중 아주 의미심장한 문구를 발견한다. 심지어 그 바로 옆에는 권석주에 대한 프로파일링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그때 웬 괴한으로부터 습격을 당한다. 그 시각 야, 밖에서 대기 중이던 둘 앞에 무찬이 나타나고 아저씨 왜 안 죽었어요? 이 새끼 뭐야? 아저씨 우리 언니 좀 찾아주세요. 들어간 지 한참 됐는데 통 소식이 없다고요. 들어간 지 얼마나 됐어? 정확하게 22분 됐네요. 나랑 친구는 못할 것 같은 지훈의 체킹과 함께 무찬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곧이어 쓰러져 있는 주연을 발견하고 야 주연 어떻게 된 거야? 그녀를 부축하던 그때 괴한이 도주를 시도하죠. 하지만 명불 주인공답게 순식간에 그를 제압해버린 듯 털린다. 주민이 필사적으로 잡아보지만 결국 놓쳐버리고 말죠. 괜찮아? 저쪽이요. 너 때문에 놓쳤잖아. 완전 수상했는데. 그러다가 죽고 싶냐? 그런데 됐어. 너 안 다친 게 더 중요해. 이 와중에 그린라이트에 실명할 지경인데 그 시각 이번 사건에 대한 여론을 보고 있는 한 남자, 개딸 본인이었죠. 다음날 주석의 집에 대한 현장 감식이 이루어지는데 그 모습을 또 민수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무찬과 주연은 개탈에 대한 추리 중인데 권석주 자신 아이를 죽인 범인을 직접 처단했어. 한땐 대놓고 전 국민의 응원을 받기도 했을 만큼 감싸고 돌던 추정자들이 수룩했다고. 그런 인간들 중에 하나일 수 있어. 개탈이란 놈. 곰곰이 무찬의 말을 듣던 주연이 근데 뭔가를 깨닫게 되죠. 권석주 사건 바로 딸이 납치됐을 때부터 쭉 담당이셨죠? 사건 담당이던 무찬이 그런데 개딸이 시험 방송 찍은 곳 아무리 영상 속일지라도 어딘지 처음부터 알았죠. 석주의 집을 권석주 집인 거예요. 못 알아봤을 리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가본 적 있잖아요. 허나크는 침묵으로 일관하죠. 그리고 그들이 향한 곳은 권석주가 수감돼 있는 청란교도소. 8년 전 권석주는 자진해서 철창 안에 들어갔어. 나를 죽인 범죄자를 처단한데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면서. 석주의 이런 특성은 개탈은 그런 권석주와 결이 똑같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개털의 신념과 내성과 질서를 유지하겠다. 오만함까지. 동일했죠. 그리고 그동안의 정황을 보면 개탈 분명히 권석주 주변에 있어. 개탈은 분명히 그것도 아주 가까이. 권석주와 관련된 인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무찬과 석주는 무려 8년 만에 마주하고 권석주 씨 집을 아지트로 쓰면서 국민 사형투표를 준비했습니다. 주연의 설명이 시작되는데 권석주 씨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자료를 많이 모아뒀더라고요. 그리고 토끼가 많이 바랬네요. 내 딸아이가 가장 좋아했던 건데. 무찬은 거두절미하고 대기, 그 개탈이야? 돌직구 질문을 갈겨버리죠. 다시 물을까? 이어서 권석주 씨, 좀 더 포괄적으로 국민 사형 투표와 개탈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질문을 확장해보는데 한 달에 2명씩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주세요. 벽에 쓰인 그 말이 무슨 뜻이죠?
침묵으로 일관하던 그가 내 딸 나라는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칼 22번 찔렸습니다. 그 짓을 한 놈에게 나도 똑같이 되갚아줬고 그 당시 그는 7, 그야말로 8 딸이 당했던 상처 부위까지 한치의 오차 없이 이미 숨이 끊어졌지만 멈출 수 없었죠. 그대로 대갚아줬었죠. 감히 내 딸을 건드린 개 같은 놈이니까 11, 12 그리고 그런데 13번째 13번째 칼자국이 비에 미끄러져서 13번째 칼자국은 범인이 딸에 남긴 것과 달랐어요. 유일하게 다른 위치에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뜻일 겁니다. 13번째는 미묘하지만 분명히 달랐고 틀렸으니까. 하지만 의아한 점은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검시 기록엔 없던데 누구한테 말했는지 기억해요? 이 정도까지의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나도 방금 알았는데 무슨. 권석주 본인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죠. 그 사건에 유독 관심을 가진 누군가가 캐낸 거겠죠. 그렇게까지 그 사건이나 권석주 씨한테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은요? 뭐 친구, 친척, 무척 좋아했거나 존경했거나 팬이라면서 접근한 사람은 없었나요? 따님을 각별히 아꼈던 분은 누구죠? 그런데 방금 나열한 사항에 거의 모두 해당하는 사람이 딱 한 명 김문찬. 존재했었습니다. 네? 과거에 무척 가까웠었고 나를 존경한다고도 했고 사실 경찰이라는 명함을 떼고 보면 무주의 악마란 말을 정확히 아는 사람. 무차는 그런 사람은 김무찬밖에 없는데. 초강력 용의자였죠. 너무 믿지 마요 이 친구. 그렇게 내가 해줄 말은 하나의 수학과 그것뿐입니다. 이 안에 오래 있더니 많이 변했네. 경찰한테 잡소리를 하고. 더 큰 의문점을 새로 생성한 채 공 하나 둘 접견 끝났습니다. 접견이 마무리됩니다. 한편 그 시가 첫 번째 국민사형 투표 희생자 백이철의 아내를 괴한이 습격하죠. 그리고 몇 분 뒤 이게 무슨 돈이야? 모르겠어요. 그녀는 백이철과 똑같은 형태로 싸늘한 주검이 된 채 발견됩니다. 같은 시각 권석주하고 둘 사이에 뭐가 더 있는 거죠, 그쵸? 무차는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교도소를 빠져나가려던 그때 개탈의 생방송이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시작되죠. 갑작스럽지만 오늘은 특별 방송으로 찾아왔습니다. 무고한 경찰이 다쳤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경찰 측 발표는 과연 사실인지 이어서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그가 공개한 영상에는 이 새끼야 똑바로 찍어라. 저 여자는 또 뭐 여친인가? 무찬이 무사히 빠져나온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개나 놀랐네. 그리고 문이 열리자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사 기자들이 버스터꾸돼 있었죠. 썩을 대로 썩은 대한민국 경찰은 이제 가짜뉴스로 전 국민을 흉합니다. 그렇게 국민사형 투표의 의도를 왜곡하고 저를 무고한 경찰을 다치게 한 파렴치한 범으로 몰고 있어요. 무찬이 설계했던 여론은 뭐가 대체 잘못인 걸까요? 또다시 우리의 정의는 지독히 상식적인데 말입니다. 순식간에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죽어마땅한 자를 확실히 죽게 만드는 것. 교수대에 올라간 악인마저도 피해자라 부르는 것. 말해봐요, 김무찬 팀장. 그야말로 당신의 정의는 과연 무엇을 위한 건지. 답도 없는 사면 초과의 상황. 어떻게 그래요? 그런데 무찬은 피하지 않고 정식으로 입장 발표할 테니까 정면 돌파를 시도한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이어서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이대로 나가는 겁니다. 특별수사본부 김무찬입니다. 방금 범인이 밝힌 대로 전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는 욕심에 아주 솔직하게 마치 중상을 입은 것처럼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확실하고 빠른 인정과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합니다. 그야말로 사과문의 정석이었죠. 저로 인해 경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셨겠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지만 다시 선택의 순간이 온데도 자신의 신념을 전 똑같이 할 겁니다.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청률 안 나니까. 한편 엄마 방송 보고 있어? 이 뉴스를 보고 좋아 죽는 두 사람, 지금 보고 있어. 민지영 국회의원과 그녀의 아들이자 주민의 담임 이민수였죠. 왜 그래? 이게 그거야? 심장 대신 뛰게 해주는 거? 그럼 이거 멈추면 죽어? 창피해? 그런데 괜찮아.
창피? 밖에서의 바른 이미지와는 180도를 넘어 58,000도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 시간 무차는 범인은 불의를 심판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살인을 저질렀고 전 국민을 공범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경찰이 범인보다 더 응원받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하루빨리 양나른 놈을 잡고 싶었던 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을 조금이라도 돌리기 위한 스피치를 마무리한 뒤 그리고 이 방송을 무조건 보고 있을 사형투표를 벌이는 너 개탈에게 착각하지 마. 강력한 경고를 당신 영웅 아니야. 갈겨주죠. 넌 명백한 살인자고 이 방법은 틀렸어. 내가 너 반드시 잡는다. 그 시각 권석주는 012 걸음속 돌립니다. 깊은 생각에 잠긴다. 012 8년 전 경직된 표정으로 한 사건 현장에 들어가고 있는 무찬. 그곳엔 끔찍하게 살해당한 주석의 딸이 싸늘한 주검이 돼 있었죠. 그리고 그 현장에 주석도 나타난다. 딸을 잃는 아비의 심정은 그 무엇과도 감히 비견될 수 없었죠. 눈에 넣어도 안 아팠던 딸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아빠 안녕. 너무나 사랑스럽게 인사해주던 딸이 아빠 나 그림 잘 그려? 눈앞에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랑스러운 메시지는 아빠는 내 영웅이야. 날 맨날 지켜주니까. 사랑해 아빠. 석주의 심경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죠. 안녕. 허나 여린 소녀 한 사람의 인생을 아작낸 그 끔찍한 살인마는 그놈의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그대로 풀려납니다. 법이가 있다 이 새끼야. 죄진 새끼 풀어주는 게 법이야? 법이라고. 그런데도 하지만 오히려 석주가 지켜야지. 침착을 유지했었죠. 법이니까. 며칠 뒤 진술 녹화실. 싫다. 답답한데. 범인의 전과는 성추행 전적만 5번, 무단 침입, 성폭행 2번 있었고 전부 미성년일 때 한 짓인데다가 정신지체를 이유로 감형 사회에 나와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또는 피해자들과 합의금만도 수억 썼겠어. 저런 사람 같지 않은 새끼한테 합의금까지 대준 부모가 궁금하네요. 그런데 주소지가 삼도제강 회장집이란 말이야. 알지? 그 재혼한 부인이 이번에 국회의원 됐잖아. 심지어 그의 합의금은 저 아버지가 회장 운전기사고 어머니가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한다는데 변호사의 합의금도 회장 쪽에서 나왔나 봐. 제3자가 가족처럼 지내는 사이라네. 대신 내준 것이었죠. 아무리 돈이 썩어나가는 집도 고용인 아들 합의금까지 물어준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최종 공판 기일날 뒤늦게 발견된 피해 아동의 물품이 유전자 검사를 마치고 재판 시작 직전에 도착했습니다. 혹시 재판 막바지에 도착한 새로운 증거품. 특이한 건 경찰 측이 뒤늦게 발견했다고 주장한 저 인형과 상당히 흡사한, 아니 그런데 완전히 똑같이 생긴 인형이란 겁니다. 경찰 측의 주요 증거품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주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피해자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인형입니다. 평소 피해 아동을 자주 마주쳤던 택배기사가 집 앞 하수구에서 우연히 발견해 신고를 했고 유전자 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인형에선 검사 측이 제출한 것과 달리 피고인의 지문, 유전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의 결과를 순식간에 뒤바꿔 놓았죠.
오히려 피해 아동, 그 아동의 가족과 친구들의 지문만이 상당 기간 걸쳐서 쌓였다는 결과네요. 검사, 사진 속 저 인형 정말 피해자 컷이 확실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검사? 확실한 반박 증거 제시에 검사의 말문을 막혀버리고 그 결과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범인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합니다. 풀려나게 되죠. 재판장님! 그리고 석주는 딸의 시신을 직면한 날 이후 처음으로 멘탈이 나가버린다. 이어서 마치 무언의 메시지를 남기듯 한 명 한 명을 지그시 바라본 뒤 법정을 나서죠. 그리고 며칠 뒤 늦은 밤 혼자 있는 피의자 앞에 안녕하세요. 석주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평범하던 교수가 아니 평범하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그만해. 잔혹한 살인자로 무대고 만 것이었죠. 나 때문에 범인이 무죄로 풀려난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 날 죽어라 원망하겠지. 그 바람에 권석주가 직접 칼을 휘둘렀으니 다 내 탓인 게 틀린 말도 아니고. 수사는 우리가 해도 판결은 우리 몫이 아닌데 왜요? 그런가? 그런데 그때 불길한 동시 카톡이 울려옵니다. 첫 번째 피해자 백이철 아내의 살해 소식이었죠. 사인은 질식사, 굵기가 2cm 정도 되는 줄에 목이 졸렸는데 양 어깨에 멍이 남아있는 건 목을 더 세게 조르기 위해서 양 어깨를 발로 압박한 자국이에요. 살인범은 키가 약 180cm 정도 되는 남성으로 추정이 되고 그녀의 시체에 남겨져 있는 흔적들은 뒤꿈치가 많이 까지고 손가락 마디마디에 붉은기가 남아있는 건 일종의 저항. 생각보다 많은 단서를 남겨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살인은 개탈은 아닐 겁니다. 권석주 집에서 부딪혔던 남자는 다부진 체격에 무술에 능했어요. 반항할 여지도 없이 죽였을 겁니다. 범인이 그럼 누군데? 우리가 쫓아야 하는 사람이 대체 누군 거야? 한 명이 아닌 듯 보였죠. 한편 다음날 지우는 또다시 민수의 꺼림칙한 행동을 목격하고 민수도 희미하지만 확실하게 지훈이 눈치챘던 것을 느끼죠. 같은 시각 예약하셨죠? 네. 민수에게 호되게 당했던 여자는 리셀 하신다고요? 그의 시기를 팔러 오는데 저희 매장은 처음이신 것 같은데 선물 받으셨나봐요? 짜증나게 뭘 그렇게 자꾸 물어요? 태도와 말투가 천성갑질로입니다. 보증선 안 가져오셨어요? 그럼 저희가 다루기 좀 곤란한데. 나 어이가 없네. 이거 카피도 안 되는 한정판이라 보증서 없이도 리셀 다 되는 거 알고 왔거든요. 네. 근데 혹시 배우 아니세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오셨습니까? 민수의 엄마 민지영이 등장하더니 다짜고짜 싸닥션부터 갈겨버리죠. 문 닫자. 네. 당신 미쳤어? 내가 당신 아들 한 번에 보내버릴 수 있어, 알아? 아우 시끄러. 얘 목 아파. 앉아. 이어서 아. 그녀를 강제로 앉히더니 다시 바꿨죠. 스트라이크. 진짜 갑 위에 갑이 무엇인지 네 레벨에 맞게 넣었으니까 알아서 입 닫고 살아. 제대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너 누구한테든 내 아들 얘기 꺼내면 이대로 끝나진 않을 거다. 그런데 아이씨, 장난하나? 1억짜리 시계랑 상전수전 다 겪은 그녀도 이거랑 지금 그럴 거면 좀 더 챙겨주던가. 배짱 어린 딜을 시도하지만 요즘 애들은 이게 문제다. 호의로 뭘 해줘도 집 분수를 몰라.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너 내일부터는 다른 일 하겠다. 그 배짱의 결과는 기승전 조커였죠. 같은 시각 얘들아, 저거 봐. 주민의 학교에선 일진들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는데 필요 없다는데 네가 억지로 빌려준 거잖아. 어떻게 5,000원 이자가 5만 원이 돼? 그 특이점은 우리 공정하게 투표 한번 해볼까? 국민사용 투표가 내가 지금 잘못한다고 생각한 사람, 일진지세까지 스며들었던 것이었죠.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과반수 넘으면 내가 인정. 없냐? 모두가 방관하던 그때 주민이 나서고 소라 아니야?
너네 지금 완전 웃기는 거 알지? 학교에서 사채놀이 하는 것도 어이없는데 사용투표가 애들 장난이냐? 야 너네도 그만 일어나. 아이들을 구해줍니다. 허나 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 사용 투표가 이미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방증이었죠. 한편 무찬이 오랜만에 팀에 복귀하는데 그 반응이 싸늘하디 싸늘합니다. 전 국민을 포함 팀원들까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이었죠. 이에 사과 세계 챔피언 무찬은 잘못했다. 빠른 도계자로 한 번만 넘어가 주라. 모두에게 용서를 빕니다. 직급과 위치에 관계없이 까지 기자들 무서울 거 없고 국민들 쌍욕도 귀다듬으면 그만인데 자신의 잘못은 너희까지 싸잡아 욕먹게 한 건 내가 미친놈이었구나 싶어서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어른이었죠. 더는 팀장으로 인정 못한다면 받아들인다. 그렇게. 그리고 꼴불견. 그의 진심이 담긴 사죄에 됐어요. 잘못했다 말하면 죽는 줄 아는 양반이. 팀원들은 안 죽었으면 됐습니다. 소고기 쏘시고요. 소고기로 딜을 칩니다. 소고기면 정말 되는 거지? 마지막에 차돌로 입가심입니다. 오케이. 이어서 부인 사건 현장에서 따온 건데요. 사망 추정 시간 앞뒤로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은 없었는데 함께 지금까지의 사건 자료들을 브리핑해보는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잠시만. 진수가 팀장, 저 사람.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죠. 분명히 그 택시기사 같은데요? 처음 보는 백이철을 그저 태워줬을 뿐이라던 살해 사건 당일 그의 택시기사였습니다. 고동규. 그치. 근데 저 사람이 거기 왜 갔지? 아주 곳곳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심지어 사용투표에 심볼이 새겨져 있는 편지가 확실히 권석주 앞으로 온 거야? 예. 석주 앞으로 도착합니다. 교도소명, 수감자명, 수감번호 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돌겠네. 그날 오후 어떻게 된 겁니까? 교도관은 곧바로 무찬에게 제보를 하는데 이감돼서 올 때부터 편지가 한 트럭이 왔었거든요. 0512가 저지른 짓은 살인이 아니다.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정당방위다. 뭐 그런 개소리들. 워낙에 배경이 시끄러운 데다가 관심까지 쏠리니까 소장님이 안 하던 편지 검열을 시키더라고요. 뭐 핵양가라도 섞여 들어왔다가 괜히 책임 충당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알게 됐네요. 그 편지 작성자는 그분의 1호 팬을 속칭 1호 팬. 한 달에 딱 한 통. 한 번을 빼놓지 않고 몇 년째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뭐 처음에는 둘 다 똑같이 미친 새끼들인갑다 했는데 하도 편지질을 해대니까 나도 1호 팬한테 온 건 더 유심히 읽어보게 되고 뭐 그런 거죠. 확실히 냄새가 나는 자였죠. 그런데 그 핵심 단서를 깔끔하게 큰 거 한 장만 주세요. 판매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를 하자고요? 공무원 대 공무원이요? 네. 아니 내가 그런 걸 할 것 같습니까? 이거 읽어보면 내가 왜 이러는지 잘 아실 텐데. 그렇다면 맞죠? 체포해주는 게 인지상정. 우채훈 씨, 형법 316조 1항, 편법 48조 1항에 근거해서 긴급 체포합니다. 둘 다 타인의 우편물을 빼돌렸을 때 적용되는 법이고 거기에 절도죄 추가. 편지는 증거물 압수하면 그만이고. 쌉천지였죠. 알았어요. 저 그냥 드리려고 그랬어요 원래. 죄송합니다 형님. 그날 밤 주전공이 데이터 분석이랬지. 뭐요? 무찬은 주연의 전공을 100분 활용하여 몇 개월간 석주에게 보내졌던 모든 편지들을 분석해보기 시작하는데 아침이 밝을 때까지 파고 또 파본 결과 편지를 붙인 곳이 아주 전국적이에요. 수많은 단서가 한 번도 겹치는 데가 없어. 도출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권석주 교수님께 어떤 인간에게는 쾌락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더군요. 그런 인간일수록 극강의 쾌락을 맛보기 위해 옳지 않은 방법을 찾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본 뉴스가 바로 그랬습니다. 비틀린 성역으로 하지 말아야 할 역겹더군요. 교수님이라면 제가 본 그 범죄자에게 어떤 절퇴를 내리치실까? 더럽게 번 돈을 그놈의 목구멍까지 채워넣으실 거야. 세상 사람의 눈 아래 악귀 같은 그놈의 실체를 까발릴 교수님을 생각하면 속이 후련합니다. 교수님과 저의 선악을 가리는 기준은 언제나 같아 다행입니다. 1호 팬으로부터. 그냥 생각 없이 보면 그저 추상적 편지 같았지만 돈을 목구멍까지 채운다. 실체를 까발린다. 자세히 해석해보면 그 내용은 모두 백이철. 지금까지의 국민 사용투표 타겟들의 죄는 끝까지 이불을 믿었다는 것. 그녀의 태에 자신의 씨를 뿌렸다는 것. 그래서 저는 약독한 이부의 자궁부터 불사르려 합니다. 사용 방법을 어문경, 사인은 독극물 과다 복용이었지만 운전사 폭발로 하반신은 완전히 날아갔죠. 미리 제시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미친놈이 투표 대상자를 어떻게 죽일지 미리 권석주한테 알렸다. 그 말인즉슨 1호 팬은 1호 팬 이꼬르 의심할 바 없이 개탈입니다. 개탈이란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런데 읽으면서 뭐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특이점이 하나 있었으니 첫 장은 일상적인 인사,
두 번째 장은 자신이 어떻게 죽일지 묘사. 근데 문장이 매끄럽지 않고 빠진 단어가 보이는 게 분명 누군가가 편지의 중간 부분이 누락됐어요. 편지 중간 부분 빼돌렸던 것이었죠. 편지가 흘러나갈 걸 알고 미리 빼돌렸고 그리고 사용 투표 대상이 쓰여 있었다면 그 범인은 권석주겠지. 석주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제의 악마들을 죽일게요. 권석주 아무래도 우리한테 바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둘은 또남교도소로 찾아가고 권석주와의 2차 면담이 시작된다. 주연은 잘 아시죠? 거두절미하고 편지들. 본론을 제시하고 개인정보법을 심하게 어기셨네요. 이 정도면 징역형도 가능한 수준인데. 역시 만만치 않은 석주였지만 교도소 쓰레기통에서 죽은 것뿐인데. 그와의 N차전을 거치며 그럼 권석주 씨 편지가 맞다고 방금 인정하신 거고요. 그녀도 상당히 레벨업해 있었죠. 중간에 누락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어서 아주 침착하게 아마 사형투표의 대상이 누군지 쓰여 있었을 것 같은데. 그의 모든 수를 읽으며 저번엔 모른 척 하셨던 거고 실은 개탈의 다음 타깃이 누군지 알죠? 핵심을 찌릅니다. 그러자 그래요. 투표 대상자에 관한 정보 있었습니다. 석주는 모든 걸 솔직히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거 지금 어딨죠? 편지에서 빠진 부분? 누락된 편지는 머릿속에 집어넣은 뒤 다시 찾기는 힘들 겁니다. 모조리 처분해버린 지 오래였죠. 굳이 왜? 그래야 내 필요를 깨달은 경찰이 나와 협상을 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그러니까 김무찬 형사님, 석주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정보만 빼내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날 데리고 나가야 뛰는 경찰위에 정식으로 제안하죠. 특별 사면은 조건으로 국민 사형 투표의 범인을 잡는데 협조하겠습니다. 나는 석주자였죠. 접견 종료하겠습니다. 즐거운 대화였어요, 주연경이. 그리고 그날 밤 012 권석주는 바깥 땅을 밟게 된다. 몇 시간 전 접견이 종료되기 전 편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을 때 구체적인 살인 방식이 쓰인 세 번째는 이겁니다. 피해자의 숨막힐 듯한 고통을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단죄의 방식은 그 역시 숨쉬지 못할 고통에 빠뜨리는 겁니다. 숨쉬지 못할 고통은 아마치 식사를 의미하는 걸 거고. 둘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또다시 가해자를 지켰고 성범죄자를 지켰고 조직적인 강간 문화에 암묵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그 조직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필요성만큼은 저 또한 인정합니다만 누락된 편지 내용에 대해 조직적?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대한민국에서 성폭행 사건이 묻히는 건 사회에서 맺어진 관계의 대부분이 엄격한 상하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상사를 부모에 비유하거나 이름 뒤에 직위를 붙여서 알게 모르게 권력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부장님, 선배님, 선생님, 님이라는 단어 하나만 붙어도 내가 함부로 굴면 안 될 상대란 생각이 들잖아요. 폭력적인 성범죄. 누가 봐도 범인인 게 분명한데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간 그런 류의 범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또 쉽게 붙이는 조직이 있긴 하죠. 1호패는 그 조직이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고 개탈의 다음 타겟은 군대요.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석주가 누락된 내용을 알려줬단 말인즉슨 그의 특별 사면이 허용됐다는 뜻이었죠. 그렇게 권석주, 주연, 그리고 김무찬의 공조가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은 드라마 국민사형투표 3, 4화의 내용이었고요. 지난 1, 2화 소개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과 최종 화면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국민사형투표는 매주 목요일 밤 9시 채널 SBS에서 방영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그 소리를 내었어? 살락. 네 보수 오바나.